저희가 제목을 트럼프, 이란, 이상한 전쟁 이런 말을 붙여봤습니다. 이상한 전쟁 영화 제목을 저희가 잠시 패러디를 했는데요. 놈 뭐 이런 영화가 있었죠. 이상한 놈, 나쁜 놈 뭐. 이제 그런데 지금 트럼프도 갈팡질팡. 이란은 도대체 누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지 거기도 갈팡질팡. 이제 이런 차원입니다. 이란 전쟁이 지금 터진 지 오늘로 딱 10일째 됐습니다. 2월 28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이 3월 9일이니까 날수로 따지면 28일부터 때 시작해서 오늘까지 딱 10일이 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뭐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이라크 쿠르드족이 국경을 넘어서 지상전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원치 않는다. 쿠르드족 없어도 이미 충분히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가 우리의 목표야. 그랬다가 그 말을 쑥 뒤로 빼버리고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핵과 미사일만 저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사뭇 축소된 그런 목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죠. 그 이란에서 가까운 걸프 여러 나라들, 가령 뭐 사우디, 그다음에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뭐 카타르, 뭐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연합, 뭐 오만, 뭐 특히 요르단까지 말이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했다가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사과를 했거든요. 미안, 다시는 안 그럴게. 사과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다시 공격을 했어요. 헐, 이건 또 뭡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제 속보로 나온 거 보니까 하메네이의 아들, 그 저희가 여러 차례 그 방송을 해드린 모즈타바, 그게 아랍어로 선택된 자라는 뜻이랍니다. 모즈타바. 종교적 색채가 매우 강한, 그 다음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란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이란의 성직자 사회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가능한. 이란은 아랍어를 쓰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랍 문자를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글자를 더해가지고 32글자를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란이.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아랍어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 많은데 바로 이 모즈타바가 선택된 자, 누구한테? 알라 신한테 선택받았다 이런 거겠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저 사람인데 지금 강경, 항전 이것을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갈팡질팡한 것처럼 며칠 동안 그런 일이 진행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모즈타바가 이제 실권을 장악해 가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사항전 뭐 이런 목소리가 이란 쪽에서 들려오고 있고 그에 반대됐던 이제 온건파의 목소리는 오늘 국면에서는 좀 잦아드는 그런 모양새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미국이 아마 여론에 밀려날 것이다. 매일매일 수조 원에 이르는 그 전쟁 비용, 전비 마련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군 전사자가 미국 본토로 유해 송환이 되는 그런 장면이 텔레비전에 중계되는 일이 잦아질수록 미국 여론도 아주 나빠질 것이다. 시간은 우리 이란 편에 있다.
시간이 미국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군 군 수뇌부들은 우리 장전을 할 수 있어. 실탄도 어마어마한 양이 이미 차고 넘치도록 비축도 있어. 우리가 몇 달이고 우리도 전쟁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그러나 이란 쪽에서 볼 때는 아니야. 미국에서 그 긴 거리를 수송하고 그걸 투입하고 이게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한 결국 공중에서 때려붙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트럼프는 이걸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이란이 어제 오늘 사이에 갖고 모드타바를 최고 지도자로 선출하고 그걸 공식 발표를 하고 이런 상황 아니냐 이런 거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걸프국들을 막 공격을 하고 이란 쪽에서요. 처음에는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가 그 다음에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했다가 지금은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차원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러한 국면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기지 공격하는 건 그래 전쟁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 다음에 석유 저장시설 공격하는 건 그래 그것도 전략자산이니까 공격할 수 있어. 그런데 담수화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격화되더라도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도적 차원의 시설인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만 그 연안 국가들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연합, 바레인 이런 나라들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은 그 담수화 시설에 거의 국민들의 식수를 90%쯤 기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폭격하면 담수화 시설을 폭격하면은 글쎄요 전쟁의 룰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무의미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인도적 차원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런 문제에 그러니까 인도적 차원의 전쟁 범죄로까지 이게 악화되면은 나토 국가들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유럽의 맹방이자 강호라고 일컬을 수 있는 영불독,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아니 G7 국가들,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니고 그 네덜란드 이제 포함됐습니다. 거기에 여기가 전략 물자도 보내고 있고 군용기도 보내고 있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군대가 갈 가능성도 있다. 인도적 차원의 범죄로까지 이게 악화가 되면 왜? 걸프 국가에는 프랑스 국민들, 영국 국민들, 독일 국민들, 자국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자국 국민들 보호라는 명분 그 다음에 인도적 차원이 그 인도적 어떤 보호막이 파괴되는 것까지는 좌시할 수 없다라는 명분 이런 것이 쌓이면 그쪽의 개입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언론은 그 정도 되면은 사실상 세계대전인 것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죄송합니다. 이란은 지금 현재 우리 빼놓고는 다 적군. 우리하고 러시아, 중국, 이란 자기네들하고 러시아, 중국, 어쩌면 북한 이 세 나라 정도 빼놓고는 다 적이야. 그래서 마구잡이로 이제 막 퍼붓듯이 무인공 드론도 보내고 순항 미사일도 보내고 탄도 미사일도 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미친놈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광인 작전. 영어로 매드맨, 미친놈, 광인. 이 작전은요, 이란이 처음 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근현대사, 예전에도 뭐 있었겠습니다만, 근현대사에서 이런 미친놈 전략, 광인 전략은 사실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없는 놈이야 라는 것을 공지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 나도 나를 모르는데 왜 내가 매드맨 미친놈이니까. 나는 친구고 뭐고 없어. 다 쏘는 거야 그냥. 건드리지 마. 미국에 동조하지 마. 미국에게 군사기지를 빌려준다든지 미국에게 협조적인 어떤 그 지원 조치를 하게 되면 그건 이란이 공격할 수 있어. 언제든지, 어디까지든지. 가령 예를 들면 튀르키예. 거기까지도 탄도미사일이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것을 이른바 광인 전략 이렇게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82 공수사단, 82 공수사단 최정예 공수부대인데요. 예정되어 있던 훈련을 갑자기 취소했어요. 그러면 훈련을 취소했으면 뭐 집으로 휴가를 보냈나? 그게 아니고요. 훈련을 취소했다는 건 실전에 투입하려고 훈련을 취소하는 거죠. 실전에 투입하려고. 실전이면 어디? 이란. 여기는 최정예 공수부대예요. 82 공수사단. 이제 지상군이 낙하산 타고 들어가는 거죠.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뭐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러 간 것이다. 이란이 이미 비축해 놓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파괴하기는 위험하겠죠. 이제 그거를 확보를 해서 다시 국외로 반출하든지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것도 참 믿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는 척 82 공수사단이 그 농축 우라늄에 집중하고 있는 척 하면서 테헤란에 있는 신임 최고 지도자들과 그 측근들을 노리는 참수작전을 별도로 또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뭐 이란도 그런 대비를 다 하고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트럼프는 항복하거나 완전 붕괴하거나 수십 년 그런 상태로 남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 이란은 중동의 깡패가 아니라 중동의 패배자다 이런 말도 했고, 무조건 항복 말고는 합의 없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시작한 나라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죠. 자,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목표가 뭘까? 단기 목표, 중장기 목표가 있겠으나 일단 목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정책적 목표가 있습니다. 군사적 목표라는 건 뭐냐?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 미사일 이런 것들을 완전 파괴 무력화시키는 것.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혁명 수비대를 와해시키는 것. 이런 것이 군사적 목표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정책 목표라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 친미 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것. 친미 정권까지는 아니어도 중도적 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군사적 목표, 정책적 목표. 이게 가능하겠느냐? 미국의 출구 전략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국민 방송에서 우리가 드디어 이란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라고 발표해야 할 텐데 그때 미국 언론이 인정하는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느냐? 모즈타바 지금 최고 지도자로 결정이 돼서 발표까지 됐는데 모즈타바도 거꾸로 틀린다. 이게 목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하고 나면 이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할 것인지요. 아무튼 지금 미국은 더 세게 때리겠다. 지금 수천 곳을 때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란은 더 넓게 이란만 전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란 인접국가들, 걸프국들, 멀리는 터키까지 전장화하겠다. 중동 전역을 전장화하겠다. 이게 지금 이란의 전략입니다. 요컨대 이란과 이스라엘은 계속 폭탄 세례를 퍼붓는다. 그리고 지상군 투입을 계속해서 검토한다. 이란은 확전시킨다.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미 보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러시아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가 아주 헐값에 팔렸는데 이번 이란 전쟁으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오는 이란 이 원유선이 다 막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러시아산 원유가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부르는 게 값이랍니다. 그리고 이란이 미군 레이더 기지를 쪽집게처럼 알아내가지고 폭격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란이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얻었을까? 그것은 러시아가 이란에게 표적 식별 기술을 가르쳐줬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김광일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